여러분 안녕. 이제 2020년은 이미 저물어 갔고 이제 희망찬 새해 2021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특히 우리 혁명 21의 금년은 폭발적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내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호국영령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어려서부터 아예 돌보지를 안 해서 길거리에 조약돌처럼 굴러다녔던 우리 6.25 전몰 군경 유자녀들이 많았습니다. 왜 정부가 그렇게 했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투쟁을 할 때 길거리에서 외친 것은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면 병신이다. 차라리 손가락 하나 자르고 살아있으면 그들이 영웅이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자식들은 국가가 돌보지 않아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뭉쳐서 투쟁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엄청난 그 투쟁을 했고 국가보훈처 앞에서 분신을 해서 자살을 한 그런 사건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나라라는 게 무슨 일이 벌어져야만이 그때 이제 관심을 갖게 돼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혁명 20일은 절대 앞으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투쟁을 하다가 국가보훈처 안에서 분신을 해서 자살을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그때에서 이제 정부가 우리 6.25 전몰 군경 유자녀들하고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국가보훈처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협상 대표를 뽑아라. 우리 국가보훈처와 대화를 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 전국적으로 이제 모여있는 우리 유자녀들이 또 내가 유자녀들 중에서는 나이도 비교적 더 많습니다, 내가. 지금 많은 유자녀들은 이제 70대 초반인 유자녀들이 많아요. 유복자.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하자마자 전쟁터에 끌려가니까 그 결혼해가지고 잉태되었던 그 유복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는데 협상 대표를 뽑게 되죠.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내가 투쟁을 하면서 법률적인 얘기를 주로 많이 했어요. 그것은 그때 구치소에서 법전을 사들여 달라고 해서 내가 법률 공부를 했다는 얘기 했었죠. 그것이 아주 나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댓글로 배워서 말글로 풀어먹어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작게 배웠어도 그 작게 배운 것을 크게 풀어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즉 말글로 배워서 댓글로도 못 풀어먹는 사람이 많다. 소위 지금 말하는 박사 거지들도 있다는 얘기 들어봤죠? 그 사람들은 박사까지 따수면도 자기 앞을 못 가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적게 배웠어도 크게 풀어먹어라. 나는 항상 그것이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배우지를 못한 사람일지라도 나는 가방끈이 짧아요. 그래서 어디다가 내 경력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투쟁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외에는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작게 배워서 크게 풀어먹으라는 그런 어른들의 말씀을 나는 귀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그 법전을 가지고 몇 개월 동안 구치소 안에서 공부했던 것이 효력을 발휘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국가보훈처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은 국가보훈처 공무원들이 나에게 말을 하려면 법을 잘 아시니까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한간에는 내가 법대를 나왔다라는 그 유언비어가 많이 퍼졌어요. 그건 뭐 내가 듣기 싫은 일 아니니까 그냥 모른 척 했죠. 내가 법률적인 문제는 조금 해박하게 얘기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유자녀들이 형님이 대표로 정부와 협상을 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나를 협상 대표로 넣어줬어요. 그래서 전국에 이제 우리 소위 말하자면 우리들도 이제 그 지부를 결성하고 있었으니까 전국의 지부장들 이제 간부들 싹 모아서 자 그러면 우리가 정부에게 요구할 것이 뭐냐. 그러니 전부 이제 요구하는 것을 메모를 합니다. 메모를 해서 놓고, 취합을 해놓고 보니까 12가지가 되더라고. 지금 낱낱이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 12가지가 정부에다 대고 요구할 우리들의 요구 사항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국가보훈처에 들어가서 이제 국가보훈처의 기획실장, 그리고 경찰청에서 나온 그 경찰청 정보분실에서 나온
또 그 경찰관, 나 셋이 앉아서 매일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하면은 정부가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것은 못 받아들이고 이제 이런 얘기하면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줄다리기를 하고 또 나와서 나는 이제 전국에 이제 우리 유자녀 지도자들 모아놓고 자, 정부가 이런 것은 받아들이기가 쉽고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논리로 이것을 요구를 했으나 이것이 관철되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이제 이렇게 접으면서 이제 그 협상안을 좁혀가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정부하고 한 5-6가지를 협상을 해서 정부가 받아들이기로 했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금전적인 지원. 참 이거 우리가 국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 정부가 이 보수 정부라는 정부들도 이렇게 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보수 몰락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우리 전체의 유자녀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만 일부를 선택을 해서 시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일단 만들어 놓으면은 그 법을 확대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연차적으로 가게 되니까 우선 이렇게 만들자.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정부하고 전체를 다 달라. 정부 쪽에서는 이거 힘든다. 이건 예산처에서 예산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예산으로 요구를 해야 정부가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 예산으로 시작을 하자. 그래서 계속 줄다리 하다가 결과적으로 작은 예산으로 일부에게만 시작하기로 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날까지 이제 그때가 95년도에 협상을 해서 법을 만들어 한 97년도부터 아마 그렇게 협상이 돼서 이제 지극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월 그때 당시 25만 원 이걸 주기로 했던 거예요. 지금 그 환산을 해봐야, 그 환산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돈으로 해봐야 뭐 크게 더 큰 돈이 아닐까요? 뭐 한 곱절 정도나 이렇게 생각해봐야 될까? 이제 그러는데 국가에서 주는 돈은 이제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인상이 돼요. 그래서 그걸 받으면서 또 계속 투쟁을 하게 되는 거지. 계속. 그러면 지금은 나아졌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막 적극적인 투쟁을 또 그렇게 하면서도 하니까 왜 차별 대우를 하냐. 이건 잘 살고 못 살고는 것이 상관없지 않냐. 나라에 목숨을 바친 목숨은 똑같은데 그렇게 차별하는 것이 맞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정부서도 그것은 설득력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확대를 하게 되지. 그러니까 한 2, 3년 동안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만 주다가 결과적으로 얘기는 계속 투쟁을 하니까 이제 정부가 싹 풀어서 전체 유자녀에게 이제 주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이제 확대돼서 지금에 와서는 월 한 100만 원 남짓씩을 지금 받고 있어요. 정부로부터. 이것도 이제 우리가 투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났지, 투쟁을 안 했으면은 정부가 이거 안 했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자식들이 이제 또 세월이 흐르니까 자식들이 장성이 되죠. 불행하게도 나는 5남매를 뒀지만은 아들 둘만 겨우 대학을 졸업시키고 나머지 3놈들은 대학까지 교육을 못 시켰습니다. 그것이 가슴속에 항상 짐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대학을 나온 놈이나 대학을 나오지 못한 놈이나 생활하는 것은 오히려 대학 안 나온 놈이 더 낫게 사는 놈도 있고 그렇다는 것은 미리서 얘기하고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 애들이 장성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좀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처녀들도 담배 많이 피더라. 근데 이거 담배 백해무익한 거야. 이 담배 끊는 방법을 내가 다음 시간에는 얘기해 주겠어요. 안녕.